자, 이렇게 지난번에 또 20대의 인생을 망치는 10계명 5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6번부터 쭉 이야기해 볼 텐데 6번 이야기하기 전에 짧게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하게 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애매하게 발만 담궜다 빼고 찍먹하고 내 재능 있는 분야 자만추하길 바라는 그 태도,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허송세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얻는 것들을 집착하는 겁니다. 쉽게 얻는 것들은 쉽게 잃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런 구조 자체가 집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빠져있기 딱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조금 더 높은 가치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망친답니다. 많은 문제의 책임은 내부와 외부 어디 가운데쯤 있는데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란 말은 아니지만 항상 내 책임만큼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짜 기대하는 겁니다. 항상 요행을 바라는 거. 인생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인풋으로 나만 플러스 알파의 아웃풋이 나오길 기도하는 그 태도, 그런 것들도 내 인생을 망치기 딱 좋다는 거. 그리고 5번은 남 노력 깎아내리는 겁니다. 남의 노력을 자꾸 운이라고 후려치는 태도는 인간관계에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20대의 인생 딱 망치기 좋은 5가지 10계명 중에 5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 또 아주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인생 망치는 10계명,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는 그 10계명의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죠. 인생 망치는 10계명 6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연애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종류의, 많은 관계의 사랑에 전부 진심이었다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망설여지는 게 있죠. 뭐냐, 무조건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떤 관계든지 간에 시간과 사유만 다를 뿐 무조건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당연히 무조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죠. 관계를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단순히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어두운 물감도 있다고 해서 많은 밝고 화려한 색깔을 다 포기한 채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물감도, 밝은 물감도 더 다양한 색깔은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면서부터 슬픔은 정해져 있겠죠. 그게 꼭 이별할 때만 슬픈 게 아니더라도 그 관계 사이에도 다 희노애락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관계에 슬픔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게, 저는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절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픔마저도 다 그저 내가 느낄, 나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 감정의 일부일 뿐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운 물감도 써야 된다는 사실이 밝은 물감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 훨씬 풍성하고 또 다양한 그런 행복과 슬픔, 이런 감정들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하나가 나를 발전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하고, 20대라면 특히나 더 사랑하고 더 아파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20대를 되게 허무하게 보내고 싶다면, 되게 공허하고 이렇게 텅 빈 채로 보내고 싶다면 사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많은 다양한 감정들에서 나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더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열심히 많은 종류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 동물과의 교감일 수도 있고, 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라면 뭐 연인과의 사랑일 수도, 아니면 그냥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뭐 부모님과의 사랑일 수도, 다 뭐 여러 가지의 전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번째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우의 심포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 위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우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포도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먹고 싶은데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네? 그래서 여우는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먹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먹지 않는 걸 보고 여우의 심포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 나 스스로
그 도망갈 이유를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변명하는 거. 뭐 죄책감이나 불안, 책임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남들의 의견에 남의 의견을 자꾸 뭐 합리화하거나 이유를 붙이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반박하거든. 근데 스스로 나에게 논리를 붙이는 건 너무나도 쉽고 무궁무진해요. 왜?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수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편해할 만한 모든 일마다 뭐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유토피아는 없어요. 이런 세상은 없어. 뭐 물론 뭐 한두 가지 일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뭐 한두 가지 일에서는 누가 뭐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일이 있겠지만 내가 불편해하는, 피하고 싶은 모든 일마다 그래도 돼 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은 없어요. 저도 자기 합리화를 사실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기에 사실 지금도 자기 합리화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 그런데 결국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내 스스로 생각만 이렇게 바꾸면서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건 특히나 20대에는 더욱더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0대에 좀 인생을 망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 합리화 열심히 하고 여우의 심포도처럼 내가 먹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저거는 싫을 거야, 저건 별로일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런 태도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째는 바로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판단부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직 뭐 시작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작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될지 안 될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한 발짝도 내딛지 않았을 때 머리로 될지 안 될지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신밖에 몰라. 그냥 누구든지 간에 조금씩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씩 가면서 이거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좀 고쳐 나가야겠다, 이런 각이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채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시작하기 전에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100번 생각해봐야 완벽한 상황은 안 와요. 이거는 안 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는 상황은 어차피 절대 안 와. 앞으로 뭘 하든 계속 뭔가가 부족할 거예요. 내 그 기준에, 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뭔가가 계속 부족할 거야. 어차피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유는 천지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겠다, 안 되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심도 깊은, 뭐 기업이 신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는 그런 심도 깊은 분석이 아니라 그냥 행복회로 아니면 걱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이건 된다, 이거 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아니면 이건 난 이게 부족한데 안 되겠지, 될라나, 그래도 하고 싶긴 한데, 계속 이런 그냥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약간 될까 안 될까를 계속 생각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죠. 와, 이건 된다 하는 것들은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너무 높고, 이거 잘 안 되겠는데 하는 것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인다고. 만약에 내가 미리 뭔가 판단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건, 미리 판단해도 되는 건 100%인 것만, 딱 100%인 것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 확률 100%인 로또 100명 사면 100명 당첨, 안 사면 바보죠. 그거는 바보지. 안 사면 당첨만, 돈만 하면 누가 공짜로 퍼준다는데, 뭐 현실에 그런 일이 없어서 문제지만. 혹은 반대로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걸그룹을 하고 싶으면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것도 이거는 안 되는 거 100%야. 내가 걸그룹이 어떻게 돼? 이런 것처럼 100%만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99%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99% 정도만 돼도 미리 생각하지 마. 이거를 되겠다, 안 되겠다 자꾸 그러니까 확신하고 움직이겠다는 그런 태도보다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와 이거 되면 대박이다 하는 그런 뭐 행복회로나 이런 걱정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안 되더라도 혹시 지금은 안 될지라도 내가 되게 만든다. 내가 되도록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분석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안 돼도 되게 한다는 마인드가 결국에 뭐라도 하더라고. 결국 뭐라도 이루더라고요. 내가 될까 안 될까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안 돼도 되게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이는 태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대를 망치고 싶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한 발짝도 내딛기 전에 이건 될까? 안 될까? 맨날 고민하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이건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때는 안 와. 하지만 내가 좀 망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될지 안 될지 미리 많은 판단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분석 정도에서 멈추고 안 돼도 되게 하겠다 라는 그 태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에 집착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인간관계는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래서 매번 그런 관계들을 되게 뭐 소중히 하고 하는 건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멀어지는 걸 누군가는 좀 투머치 너무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그 상대방에 미친 듯한 의미 부여를 해. 뭐 예를 들면 와, 이 친구는 내 인생의 소울프렌드야. 진짜 마음까지 알아주는 친구가 이런 사람 아닐까? 이런 친구를 내가 평생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인도 똑같아. 와,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평생 만날 수 있나? 다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대체돼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이별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잖아. 와,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결국 새로운 이성을 찾아 나섭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결국 나를 포기하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좀 돌아봐야 된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순간, 주변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그러는 행동은 좋지 않다는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새로운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멀어져도 생각보다 잘 사라져요. 오히려 누구 한 명과 멀어져서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관계야말로 뭔가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자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요소로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선택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전부 져야 돼.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절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나눠주지 않아. 한마디로 예를 들어 봅시다. 단적인 예로 내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 이게 내 미래가 내가 너무 좋아하고 꿈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친구들과 멀어지는 게 무서웠고, 가면 뭐 새로운 친구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지금 연인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그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만약에 유학을 안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하고 싶은 걸 못한 것,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버렸을 때 내가 다시 그 도전을 하지 못할 때에 대한 그 책임을 아무도 그 본인이 요소로 넣은 주변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책임을 절대 조금도 나눠주지 않아. 결국 다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뭐 당연히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내가는 건 너무나도 좋죠. 관계를 소중히 하고 배려도 열심히 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건 다 너무 좋지만, 결국 나의 선택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요소로 집어넣지 말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게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때 인생을 좀 망치고 싶다, 내가 할 도전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싶다 하면 지금 있는 인간관계에 너무나도 열심히 집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도전하는 건 확실히 하고 싶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거 포기하기 싫다 그러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즉 환경을 좀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게 무서워서 내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드디어 20대의 인생을 망치는 10계명 10번째는 아주 조금 다른 결로 준비해왔어요. 10번째는 바로 이 모든 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 다 도망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싶죠. 나도 너무 잘 되고 싶지. 내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되고 싶지. 근데 어렵죠. 아니, 당연한 거지. 어쩌면 그게 쉬웠으면 그게 잘 되는 거야? 그냥 그게 평균이겠지? 그죠? 그게 쉬웠으면 그냥 평균이지 뭘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요즘 너무 미디어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걸 알아 또. 그러니까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노력해본 경험, 성과를 이뤄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런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수능시험이나 이런 대학교 입학하는 그런 공부도 어느 정도는 이런 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당연히 자기 전공 지식을 지금도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전공 지식은 개나 줘버린 케이스입니다. 전혀 쓰지 않아요. 뭐 전공 지식뿐만인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건 더 안 쓰지. 어디 가서 이제 미적분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아는 체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어떠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해본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친 듯이 노력하는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성과를 이뤄본 경험이라는 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부들은 성과 없이 계속 노력을 지속해가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성과 경험을 통해 내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본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어렵다. 그 앞에서 계속 도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너무 잘하고 싶지만 뭐 무서운 것들도 진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별 같은 것도 있겠죠. 나도 진짜 상대방이 되게 별로인 사람이라고 느끼면 쉽게 끊어내고 싶지. 근데 무서워. 왜?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뭐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귀신의 집을 딱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제가 무서운 거 사실 그렇게 막 잘 이겨내지 못하는데, 제가 처음에 귀신의 집을 딱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미친듯이 무섭지. 막 다리 떨리고 막 어디에 귀신이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을 한 1000번쯤 들어갔다고 쳐요. 이제 1000번째 입장이야. 들어가면 막 뭐 한 3발짝 걸으면 다음 귀신, 거기서 한 20발짝 갔다 우회전하면 무슨 귀신 다 알아. 그럼 그게 무섭겠냐고요. 안 무섭지. 그런 두려움, 내가 잘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는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경험이고, 너무 내가 잘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자꾸 내가 도망치게 되는 것도 다 아는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너무 잘 되고 싶고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도망치게 되고 입구 앞에서 시도도 안 해보고 자꾸 뒤돌아서 도망치는 그런 태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특히나 20대 때 나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도망치고 싶어서 생기는, 자꾸 내가 도망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컨텐츠죠, 20대의 인생 망치기 10계명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자꾸 도망치고 정신승리하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을지, 혹은 내가 그 안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 정면으로 부딪히고 성장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20대의 인생 망치는 10계명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많은 문제, 인생 망치는 10계명은 전부 다 도망치는 태도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다 존중합니다. 도망치고 전신승리 할 수도 있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무조건 불행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도망치고 정신승리하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을지 정면으로 부딪힐지는 오늘 이후에,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 있죠, 10가지. 사실 지키기가, 모든 걸 다 지키기가 미친듯이 어려워요. 저도 사실 다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너무 불편할 거야. 아마 마음이 진짜 미친듯이 불편하고 불안할걸?
아마 낭떠러지에서 누가 뒤에서 떠미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정상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얻는 것들도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해하면 뭐 풍랑도 만나고 뭐 바람도 뭐 거꾸로 불기도 할 거고 엄청나게 힘든 순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보물섬을 발견하려면 그 인생을 열심히 항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 낯선 바다를 항해하면서 새로운 보물섬을 발견하듯이 여러분들도 새로운 많은 기쁨들을 그 안에서 찾아가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대의 인생 망치기 딱 좋은 20대의 인생 망치는 10계명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